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7월 5일 월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우리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이후에 우리 시장은 장 마감까지도 지금 빨간불을 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시장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은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수급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붙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대 시장은 어떤 지수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300선 조금 아래에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3,293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또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6선에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지금 1, 2위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3%의 강세를, 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위에 위치한 LG화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2.4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LG화학이 강세를 보인 것 때문에 지금 시총 6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 SDI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2.4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 상승률이 크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3위 자리를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85,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고요. 역시나 호재성 이슈가 나와 있는 셀트리온 형제는 1에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가를 어떻게 형성할지 분위기를 한번 이어서 짚어보니까요. 시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상승으로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알테오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6,4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CJ-ENM과 HLB는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CJ는 2% 넘게 빠지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역시 포문을 여는 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이 반도체 대표주로 꼽히는 두 종목을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는 올해 초와는 비교했을 때 3.61%가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살펴보면 2.78%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과 수출은 모두 양호한 상황인데 주가는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5주 연속 상향 조정이 됐고요. 직전 고점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수출 역시도 최근 2개월 연속 지난달보다 증가세를 지속했는데요. 따라서 반전 모멘텀은 결국 2분기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여는 요일은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를 않고요.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이지 않다면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한화큐셀과 함께 글로벌 가정용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 도전합니다. 지난 2일에는 제로 에너지 홈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로 에너지 홈이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일주일 간격으로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희망 공모가 상단이 39,000원이고요. 카카오페이는 96,000원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자회사의 IPO 성적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리포트도 내놓은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한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주차장 합작 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지스 자산운용과 손잡은 이유를 살펴보면요. 기존에 운영 중인 카카오 파킹 사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카쉐어링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합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듬해 코스피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내 완공할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건물인 제2사옥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제2사옥은 네이버 그린팩토리 옆에 건축하고 있는데요. 로봇,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네이버의 미래를 이끌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테크 컨버전스 빌딩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로봇 기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저효과가 약화가 되고 반도체 부족 등으로 대다수의 차종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저효과와 신차 효과가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계절조정 연환산 수요는 지난달보다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현대차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미국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브라질 말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감마 변이에 감염된 실험용쥐 55마리에 레키로나주를 투입을 하고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요. 특히 사람 치료 용량보다 낮은 용량을 투입을 했을 때도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입증됐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했습니다. 앞으로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효능을 입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시총 2위 자리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에는 애플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일부터는 구글에서도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양 시장을 모두 잡으면서 지난 거래일에는 그나마로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시총 3위 자리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또 목표 주가는 43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한 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규 증설 라인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삼브라 지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SK하이닉스의 D램 신규 공정 전환이 본격화가 되면서 SK 트리캠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사적인 수익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 지수 상황도 있었고요. 또 오늘은 mRNA와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종가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종가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6.49%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이고요. 양봉을 형성해줬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는 23,000원이 오른 37만 7,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mRNA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국내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파마들과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의 진전 상태와 타결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로이터는 생산을 맡을 후보에 한미약품과 큐라티스가 포함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을 받고 양대 시장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굉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최근 들어서 계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살펴보니까요. 강부하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93.2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은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 조금 오름세 나타내다가 횡보하더니 막판에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켜진 불은 동일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파란불을 켰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47%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5위 자리에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87만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혼조 양상을 펼쳤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레키로나주의 호재에 힘입어서 2.6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7만 3천 원의 종가가 형성됐고요. 현대차와 삼성 SDI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3.01%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전기전자, 화학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준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섬유의복, 운수장비, 서비스업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억 원을 담아냈고요. 기관 투자자는 2,634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2,626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새 수급 주체들이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다면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요즘에 계속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8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1047.3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하루 동안 지금 우상향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낸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의 종가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6.15%의 강세를 보이면서 76,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총 3위 자리에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3.2%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1.46%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시즌만 2.14%의 약세를 보이면서 8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알테오젠이 강했습니다. 5.02%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96,300원에 마감했고요. CJENM과 HLB도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준 업종 보시면요. 인터넷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1%대 오름세를 나타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기타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료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비금속, 금속,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시면 골디락스 기대감에 역시나 외국인은 1,807억 원을 담아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관 역시도 1,158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2,791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전거래를 팔았다면 오늘은 담아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반대되는 수급 상황을 펼쳐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월요일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스톡피아가 방송됩니다.